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전래 동화예요. 사실 그동안 그 홀수에는 세계 명작 동화를 그리고 짝수차에는 전래 동화를 들려드렸었는데 어제 몇 년은 아니죠. 1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새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순서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세계 명작 동화가 두 번 연달아 올라갔던데 지금이라도 생각난 김에 전래 동화를 골랐습니다. 물론 그 아직 읽지 않은 책들 그 사이에서 별똥이 엄마가 고른 건데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목을 봐도 모르는 동화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땅속 나라 괴물 이야기. 울긋불긋 예쁜 꽃들이 고운 빛을 뽐내는 따스한 봄날. 이제 막 혼례를 치른 새 신랑과 새 색시가 다정하게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돌개바람이 휙 몰려왔죠. 사람 살려! 잠시 후 눈앞을 가렸던 검은 구름이 걷히고 보니 새 색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새 신랑은 발을 동동 구르며 새 색시를 찾았어요. 색시, 어디 있어? 그러다가 땅바닥에 커다란 웅덩이가 움푹움푹 파여있는 것을 발견했죠. 이건 괴물 발자국이 틀림없어. 새 신랑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커다란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새 신랑은 첫 번째 산을 넘다가 석수장이를 만났어요. 이보시오. 어딜 그렇게 서둘러 가시오? 석수장이가 물었어요. 괴물에게 끌려간 색시를 찾으러 간다오. 마침 잘 되었구려. 나도 괴물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하여 새 신랑은 석수장이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두 사람은 두 번째 산을 넘다가 나무꾼을 만났어요. 여보시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오? 괴물에게 끌려간 색시를 찾으러 간다오. 그래요? 마침 잘 되었구려. 나도 내 딸을 데려간 괴물을 찾아가고 있어. 우리 함께 갑시다. 의기투합한 세 사람이 산을 또 하나 넘으려는데 이번에는 대장장이를 만났어요. 여보시오. 나는 괴물에게 누이 동생을 빼앗겼소. 나도 데려가 주시오. 그리하여 새 신랑은 석수장이, 나무꾼, 대장장이와 함께 괴물을 찾아 나섰답니다. 듬성듬성 보이는 괴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던 네 사람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집채만한 바위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모두들 멀리 비켜서시오. 이건 내 일이오. 석수장이는 사흘 밤낮으로 바위를 쪼아 구멍을 뻥 뚫었어요.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니 땅속 나라로 통하는 길고 긴 굴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우리 차례요. 이번에는 우리 차례요. 대장장이와 나무꾼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섰어요. 대장장이는 사흘 밤낮으로 길고 긴 쇠줄을 만들고 나무꾼은 사흘 밤낮으로 커다란 바구니를 짰어요. 드디어 땅속 나라로 내려갈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누구 한 명 선뜻 나서지 못했죠. 이때 새 신랑이 주먹을 불끈 쥐며 나섰어요. 겁날 것이 뭐 있어? 내가 내려가리다. 새 신랑은 바구니를 타고 땅속 나라로 내려갔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어두운 굴 속을 아주 오랫동안 내려갔죠. 덜커덕 쿵. 마침내 바구니가 바닥에 닿았어요. 새 신랑은 재빨리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깊은 땅속 나라에도 논과 밭이 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거예요. 새 신랑은 그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한 안악이 조심조심 물동이를 이고 걸어왔어요. 새 신랑은 버드나무 잎을 한 움큼 따서 떨어뜨렸어요. 어머, 바람도 없는데 잎이 떨어지네?
안악은 나무 위를 말끄러미 올려다보았어요. 서방님 아니세요? 새색시는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땅속 나라는 사나운 짐승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를 데려온 괴물은 땅 위 세상으로 도적질을 나갔는데 석 달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새색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좋은 수가 있어요. 서방님,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새색시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더니 산삼달인물 3사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서 쭉 들이켜세요. 새신랑은 새색시가 시키는 대로 물 1사발을 마셨어요. 그러자 힘이 불끈 솟아올라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다시 1사발을 마셨더니 이번에는 바위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번쩍번쩍 들어 올렸죠. 새신랑은 남은 1사발을 한 번에 쭉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큼직한 바위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그 뒤 새신랑은 매일매일 산삼물을 마시며 괴물을 이기기 위한 힘을 길렀답니다. 서방님, 괴물은 넓은 강도 한다름에 뛰어넘어요. 서방님, 괴물은 높은 산도 혼자 끌어요. 서방님, 괴물은 무쇠칼도 새털처럼 휙휙 휘둘러요. 그렇게 1달, 2달 시간이 흘러 3달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괴물이 나타났어요. 새신랑은 무쇠칼을 들고 괴물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칼을 휙 휘두르자 괴물의 팔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팔이 다시 척 달라붙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면 다시 척 붙고 머리를 자르면 다시 척 붙었어요. 새신랑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소용이 없었죠. 귀신이 고칼 노릇일세? 팔다리를 잘라도 끄떡없다니 정말 괴물일세? 새신랑은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때 새색시가 제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서방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새신랑은 젖먹던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어요. 괴물의 머리, 팔, 다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자 새색시가 재빨리 재를 훅 뿌렸어요. 그러자 괴물의 머리와 팔과 다리가 다시 붙지 못하고 대구르르 나가 떨어졌어요. 결국 괴물은 푹 고꾸라져 죽고 말았죠. 새신랑과 새색시는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석수장이의 아내와 나무꾼의 딸과 대장장이 누이 동생, 그리고 수많은 안악들이 끝도 없이 달려나왔죠. 새신랑과 새색시는 안악들을 바구니에 태워 모두 땅 위로 올려보냈어요. 이제 새신랑과 새색시가 올라갈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유인즉 마지막으로 올라간 사람이 새신랑과 새색시는 땅속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할 수 없이 새신랑과 새색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부부의 사연을 들은 할아버지는 두루미 1마리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땅 위로 올라온 새신랑과 새색시는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거의 끝나간다 생각했을 때 갑자기 반전이 생기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아마 원작은 더 길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사람 때문에 이제 공경을 당하고 그리고 노인을 만나러 가기까지 또 시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들 동화책이다 보니까 분량상 이렇게 조절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이때가 배경이 아마 조선시대겠죠? 우리 가정맹어호라는 성어도 있듯이
사실 뭐 땅속 나라에서 괴물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모르겠지만 논밭이 있고 소출이 있으면은 글쎄요. 네, 고을 수령들한테 뜯기는 것보다 땅속 나라가 더 살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동아리를 읽기에는 너무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되게 웃겼던 게 석수장이와 대장장이 그리고 나무꾼 이렇게 만났는데 이건 내일이요 이러면서 되게 호기롭게 등장한 것 치고는 보통 그렇게 등장하면 바로 해결하지 않나요? 근데 사흘로 밤낮이 걸려서 구멍을 뚫고 뭐 뭘 만들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린 것, 그 와중에 네, 나름 현실적으로 그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좀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동화 보면은 사실 뭐 전래동화가 좀 해피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은근히 섬뜩해요. 괴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하고 또 어떤 상대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모두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 주인공에 몰입해서 또 주인공이 잘 헤쳐나가기를 같이 응원하게 되는 네, 우리 동화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유럽의 이제 설화죠. 세계 명작 동화나 외국 동화들은 설화에서 이제 기인한 것들이 많은데 그 설화들은 진짜 원작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기준이니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우리 전래동화는 네,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뭐 다 알려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구전되는 걸 보면 주로 네, 역시 우리는 해악의 민족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119번째 동화 전래동화 땅속 나라 괴물 이야기였습니다.